올해 2016년 10월 22일 날 시행했던 올해 마지막 정기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를 받아와서 답을 체크해서 답은 여러분한테 체크되어 있지 않고 뒤에 답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하면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쌍방향성, 대용량성, 디지털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날로그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아날로그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돼요. 1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되므로 호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가상현실,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요즘 VR에 많이 나오잖아요. VR. 전자출판이 뭐예요? 우리 컴퓨터 책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상회의는 뭐예요?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에도 사용하고요. 의료에도 사용을 해요. 어디 사용해요? 의료에서? CT 찍고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그거 다 멀티미디어잖아요. 사진으로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3D 분석해가지고 다 MRI 이런 거 촬영하는 거. 자, 답은 아날로그화 시켰다 그래서 두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있고 오라클은 회사 이름이에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 오라클에서 만든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엑셀, 파워포인트, 아리안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응용을. 우리가 응용이라고 하죠. 그냥 이런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죠. 영어로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라고 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영어로 Application, 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앞글자를 줄이면 어플, 더 줄이면 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윈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메모장, 계산기, 그림판, 포토샵 이런 거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앱이에요. 앱.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윈도우 같은 거죠. 그렇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과 번역 프로그램을 구분한다. 예, 맞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와 처리로 나눠져요. 처리. 제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작동되게끔 미리 세팅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명령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어떤 일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리. 내가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작동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처리 프로그램의 기능이에요. 그 처리 프로그램 안에는 번역 프로그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IPv4는 32비트, IPv6은 128비트. 그런데 다 좋은데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 IPv4는 점으로 구분해요. 얼마 점 얼마 숫자를 뭐 128점, 192점, 6.3 이렇게 점으로 구분하고 IPv6은 콜론으로 점으로 구분한다. 세미콜론이 아니라. 예. 정보사회
정보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사회가 발전을 하면 양적, 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데 좋은 점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점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건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강의하는 사람이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런데 나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방송에 보니까는 직장인 여성인인데, 직장 생활하는 여성인데, 뭐, 금융감독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을 인출해가지고, 뭐, 어디? 세탁기 안에다 넣어놓으라고? 그걸 그대로 했나 봐. 말이 되냐고요. 왜 세탁기에다 넣어놓냐고.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친척한테 맡기든지 갖고 있으면 되지. 왜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찾아올 테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해 준대. 근데 믿는데요. 신분증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공무원은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절대로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전화를 걸어서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찾아가면 얘기하지만 민원이 나한테 직접 전화하는 거죠.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하는 담당하시는 직원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건강하시죠? 잘 주무셨죠? 이렇게 확인하는 전화는 하더라도 그 외에는 전혀 전화를 안 해요. 공무원들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안 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우체국인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뻥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한가하지 않아요. 바빠요. 네. 자, VDT 증후군은 뭐예요? 비디오, 디스플레이, 화면이죠. 터미널, 화면이에요. 즉, 모니터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눈도 침침해지고, 그리고 어깨가 굳어 있잖아요. 그럼 50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어깨 결림 이런 거. 결과적으로 다리 힘도 빠지고, 뭐 임신 이런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식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VDT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쉴 때 쉬어야 돼요. 막 나가서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해야 돼요. 컴퓨터도 50분 일하고 10분 하는 건데 안 되죠. 밤새도록 게임 하잖아요. PC방에서 3일간 뭐 게임을 하다가 죽어 있더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죽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온갖 스트레스. 그 게임에 지니까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츠려 있잖아요. 그럼 사람 죽어요. 멀쩡한 사람도. 그건 증후군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죽는 거야. 그건.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술이 있다 보니까는 인간관계의 유대감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가족들이 여행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딱 보면 알잖아.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옆에 엄마가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뒤에 자녀들이 아빠 우리 어디로 가냐 하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빠만 운전하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 보고 가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어디 갔다 왔지? 제주도를 갔다 오긴 갔다 왔어. 비행기 타고 갈 때도 핸드폰 갖고 놀고요. 비행기 모드로 놓고. 숙소에 가서도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도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경치를 안 봐요. 제주도는 갔다 왔는데 바닷가는 본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유대감이 떨어져요. 무진장 떨어져요. 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감소할 수 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는 거죠. 차이가.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차이가 감소된다는 거는 평준화가 된다는 건데 평준화가 아니라 편중이 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차이가. 예,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틀린 거죠.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갔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했어요. 다 수업이 끝났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떤 놈이 들어와서 제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막 엉망으로 해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비기 패킹이라고 한대요. 비기 패킹. 비기 패킹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뒤에 100 있어서 비기 패킹, 비기 패킹. 백이 패킹이라고 써 있죠? 비기 패킹. 예, 도대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비기 백이 뭡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자, 여기다 한번 검색해 보죠. 응? 그게 아닌가? 자, 그러면, 스매핑은 뭐죠? 스매핑?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답은 비기 패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매핑은 스패핑? 스패밍? 스패밍? 발음도 어려워. 스팸 보내는 건데? 이거야, 이거. 상위에 링크 되도록 동일 키워드를 반복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네이버에도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 검색 용어, 검색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취소해버려요. 글을 올려도 인정 안 해줘요. 검색 엔진에서는 3회 이상 반복되는 행위를 스패밍이라고 불러가지고 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 블로그에다 글 쓸 때 내 글이 올라가게 하려면 키워드를 잘 써야 되거든요. 어제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제주도라는 키워드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주도 어디 주상절리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 제주도라는 말도 되고 뭐 서귀포도 말이 될 수 있고 뭐 주상절리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 본문 안에다가 제주도 서귀포 주상절리 갔다 왔어요. 제주도 서귀포 주상절리 갔다 왔어요. 계속 반복하면은 보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근데 그렇게 과거에는 검색 엔진에 올라갔었어요. 상위에 올라갔었어요. 이거 이제 원천적으로 맞겠다라는 거죠. 스푸핑 이거는 아닌데 얘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직접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씨 나왔는데 어쩌라고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은 백이 베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네요. 이렇죠. 그렇죠? 이건 좀 어려운 용어예요. 저도 이런 용어 처음 봤어요. 피기백, 피기백이라는 말이 통신 용어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세 가지는 아니니까 스푸핑도 아니고 스니핑도 아니고 스패밍도 아니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찍는 거겠지. 저런 거 틀려줘야 돼. 새로운 거 문제는. 근데 재주 좋게 맞추면 기분 좋은 거고 그렇죠? 자, 통신망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버스는 뭐냐면은요. 가다가 내려주는 게 버스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통신망을 연결해 놔요. 가다가 저기 인천도 하나 이렇게 연결해주고 대구도 연결해주고 광주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하나씩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도 연결을 하나 해주고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가면서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선이 끊어지면 얘는 못하죠. 근데 이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되겠네. 그렇지?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트리형은 뭡니까? 트리형은? 트리형은 이게 트리예요. 여기서부터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또 다른 가지가 있고 가지 옆에는 또 이파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본점이 되고 각의 이제 지사가 되겠죠. 지사가 되겠죠. 서울지사 여기 뭐 본점 있고 인천지사 뭐 여기 뭐 수원지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때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는 못하지만 나머지 동네는 할 수 있잖아요. 메시는 뭐죠? 메시는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쪽에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대신에 이 메쉬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성형은 뭐냐면 성형은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거랑 비슷한 건데 이런 거예요. 성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월섭이에요. 여기 서울, 정정. 서울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문어발식으로. 여기가 서울 본사고요. 인천지사, 강릉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이렇게 있는데 본점에 중앙에 컴퓨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발생을 하면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는 다 땡이죠. 그렇죠? 이걸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왔네요.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한대요. 송수신하는 거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퍼.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으로 FTP라는 걸 씁니다. FTP. 홈페이지 만드는 분들은 PC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웹서버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웹서버 상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컴퓨터에서 자료를 만드는 거를 네이버나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웹서버로 올려야 돼요. 그때 FTP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예전에 나왔던 문제 또 나왔네요. 아주 예전도 아니네. 블루투스. 자, 유선 네트워크를 구성한대요. 자, 블루투스는 뭐예요? 무선이죠, 무선. 이더넷은 뭐예요, 이더넷? 이더넷? 인터넷 선. 이더넷 케이블이라 그래요. 유선이죠, 유선. 유선. 그러니까 다가 C예요, 다가 C. 그러면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하려면 핫스팟. 뭐 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무선 인터넷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블루투스로 해요? 와이파이로 해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무선 마우스를 컴퓨터로 PC에 연결하려면 과거에는 그 동글이 있었잖아. 동글 아세요?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 쓸 때 본체에다가 꽂는 거 있죠? 조그만 거 생긴 거 있는데 모양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선 마우스 밑에 보면 이런 거 뺀단 말이에요. 동글이라 그래, 동글. 얘를 이제 본체에다 꽂아가지고 얘를 수신하는 거예요. 서로 무선 마우스. 근데
이걸 여러 개 꽂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블루투스로 해요. 마우스도, 키보드도.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다 블루투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블루투스 스피커 있잖아요. 그 페어링 하잖아요. 페어링.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북에서 나온 소리를 자체 스피커 조그마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서 빼내기만 하고 그렇죠. 요거는 동글은 아니고요. 이게 무선 인터넷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얘를 컴퓨터에다 꽂으면 유선이 무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치인데 편하죠. 보통 사무실에 무선이 안 되는 데 많잖아요. 무선 인터넷 안 되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유선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유선을 이제 무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거 조그만 거 하나가. 이거 이제 길게 빼려고 제가 선을 만든 것 뿐이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 시판돼서 팔아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방법들이죠. 와이파이니 블루투스니 이런 거. 저기 블루투스는 그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이쪽에 전설의 왕이에요. 전설의 왕. 해적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해적들이 많았나 봐요. 조그만 해적들이 많은데 그 해적들을 다 통일을 해가지고 거대 왕국을 해적 왕국을 만들었대요. 그 왕의 이름이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무선을 연결해주는 장치들이 다 종류별로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이름 지었대요. 몰라도 되는 말이고 알면 더 재미있게 들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비트는 뭐예요? 비트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예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근데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니블은 4비트예요. 4비트. 그러니까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 자료는 뭐고 정보는 뭐예요? 자료는 뭐고 정보는 뭡니까? 자료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정보는 뭐라고 해요?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자료하고 정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료는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자료예요. 정보는 뭡니까? 그 자료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걸러낸 게 정보예요. 저는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자격증도 다 자료인데, 커말 이거는 뭐예요? 우리한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료를 가져와서 정보로 만드는 게 정보 처리예요. 그러면 자료가 좋아야 되겠죠? 아무 자료를 막 가져와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녹여가지고 해야 금반지가 나오고 금귀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 쇳덩어리 녹이면 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좋아야 정보를 만들 수 있다. 하여튼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바이트. 니블은 4비트를 말하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네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이게 라이브러리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데 문서라는 라이브러리, 비디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라이브러리 안에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라는 폴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문서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제 내 문서와 공용 문서 두 가지 폴더를 연결해 놓은 게 문서예요. 그게 문서란 라이브러리예요. 본래 라이브러리 말고 내 컴퓨터에 가서 사용자에 오면 여기 보이는 내 문서, 얘가 실제 내 문서예요. 근데 내 문서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은 공용 문서도 있어요. 공용 문서. 이 공용 문서하고 공용 문서는 공유를 걸어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유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유 문서, 내 문서 두 개를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묶어놓자.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 폴더와는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 두 개를 묶어서 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 거야 라는 거죠. 근데 USB 메모리에 있는 건 라이브러리를 못 만들어요. 내 컴퓨터 상에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것만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는 말이에요. 예.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 집 자동차하고 우리 집 자동차하고 비교해보자. 첫째, 어떻게 비교하죠? 얼마짜리야? 니네 몇 인승이야? 배기량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에어백이 몇 개나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연비가 어떻게 돼?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체제, 윈도우하고,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하고, 윈도우 10하고, 어떤 게 좋으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처리 능력, 신뢰도, 즉시 사용한 가능한 정도,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일괄 처리는 뭡니까? 세탁기처럼 세탁할 내용을 다 묶어놓고 모아놔야 세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일괄 처리는 다 합니다. 그때그때 처리가 가능해야지. 그때그때 봐라. 예. 3번은 틀렸다. 이거는 2번 시험 자세히 보니까는요, 좀 새로운 문제도 있지만은 예전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 문제들. 이거 다 예전 문제들이에요. 예. 인쇄 기능. 인쇄적인 작업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00페이지를 인쇄하라 그랬는데 취소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부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중단도 시킬 수 있어요. 예. 참 어이가 없는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거. 쉐어웨어는 뭡니까? 한 달 동안만 써보세요. 한 달 동안만 써보세요.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그때 돈 주고 사세요.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쉐어웨어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이거 뭐예요? 1차 테스트 버전으로 제작 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거는 알파 버전이에요. 알파 버전. 알파 버전.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알파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베타 버전이라 그래요. 알파는 A고 베타는 B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개발하면 완벽하게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야, 내가 이거 만들어 봤는데 어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내가 음식 장사를 하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음식 만들어 팔 수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먹여보죠. 야, 엄마가 이거 팔아볼까 하는데 어때? 한번 먹어봐. 아니면 단골 손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상품으로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맛이 어떤가 좀 평가해 주세요 하고 손님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테스트할 목적으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베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이거는 무료 소프트웨어죠. 공개 소프트웨어. 무료. 답이 1번이네요. 그렇죠? 예. 모핑이 뭡니까? 모핑. 모핑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가, 잘생긴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로 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개구리를 사랑하게 된 이제 공주가 있죠. 근데 이제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니까는 눈물을 흘리죠. 눈물이 뚝 떨어지니까 개구리가 왕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습에서 왕자 모습으로 서서히 변하는 거. 이거를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모핑 기법은 우리 많이 써요. 드라마에서도. 구미호 이런 거 할 때. 구미호.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혜숙 씨가 여우 역할을 잘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못하고 구미호 영화가 나왔었어요. 고소영 씨가 영화를 이제 주인공이 됐었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을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로 했었어요. 근데 그래픽 기능이 약해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고소영 씨가 이렇게 구미호를 착 변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보고 나서 뭐야 저게 그래서 영화 망했어요. 근데 스필버그 감독은 그런 슈퍼컴퓨터를 5대 연결해서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어요. 대박을 터뜨렸죠. 똑같은 컴퓨터인데 예, 기술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슈퍼컴퓨터 사용료가 비싸요. 시간당 한 1,000만 원씩 해요. 시간당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 3개월 했다고 들었거든요. 5대 슈퍼컴퓨터를 병렬 처리해가지고 3개월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제작비죠, 그게 다 제작비.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범죄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범주가 뭐예요? 자, 볼까요? 제어판에 가보면 범주별로 보는 방법, 아이콘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범주별로 가는 방법 중에서 시스템 요약? 잠깐만. 어쩐지 이 정보가 아니라 범주가 아니라 시스템 도구 보조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시스템 정보 이거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 7 얼티밋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MS4고요. 시스템 이름은 이거고요. 삼성전자고요. 프로세스는 코어2 듀오고요. 바이오스는 2010년 4월 13일 거고요. 이렇게 윈도우 디렉터리는 윈도우즈 폴더고 부팅 장치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로컬인데 그 나라 발음 로컬 이렇게 하나 보지.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라고? 시스템 요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하드웨어 리소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리소스 보는 건데 봐도 모르죠? 뭔 말인지. 자,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CPU? CPU가 어디 있어? CPU와 저전 제외한 입출력 차트 구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고?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드라이버, 네트워크 연결 및 기타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데. 자,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는 뭐가 있나 보세요. 오디오 코덱은 뭐고, C드럼 드라이브는 뭐고, 사운드 장치는 뭐가 들어있고, 디스플레이는 모니터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저장 장치 없어요? 저장 장치 있잖아, 여기. C드럼도 저장 장치잖아. USB도 저장 장치고. 저장소도 있는데? 다 있잖아요. 뭐는 없어? CPU는 없는데? CPU는 없죠. 그렇죠. 3번에 틀렸네. 이거 어려운 문제래요. 어려운 문제. USB 인터페이스. 하하, 이야, 웃기네. USB 메모리는요, USB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USB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USB는요,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이 더 빠르다라고 했는데, USB도 직렬 포트거든요? 근데 과거에 직렬 포트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병렬 포트도 있었고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볼까요? 정비 자료실에 가서, 옛날 컴퓨터 모양을 좀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PS2라 그래요. 얘는 동그란 거 있죠. 녹색은 마우스고 보라색은 키보드입니다. 자, 요거 보라색. 요거. 구멍이 숭숭숭 길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병렬 포트예요. 옛날 프린터.
근데 이쪽에 있는, 얘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얘는 핀이 나와 있는데, 얘도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건 모니터고요. 요거. 이건 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직렬 포트라 그래요. 이걸 직렬 포트, 얘를 병렬 포트라 그래요. 옛날 직렬 포트에는 뭐를 꽂았냐면 마우스나 통신 장치를 꽂았었어요. 직렬이 빨라요? 병렬이 빨라요? 직렬은 순서대로 하나씩 가는 거고 병렬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병렬이 빨라요. 그런데 병렬을 만들려고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해요. 케이블을 여러 개를 꽂아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불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빠른 직렬을 만들어 보자. 그게 USB 포트예요. 예. 자, 127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핫 플러그인 뭐예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얘를 꽂으면 알아서 인식을 하고 작동이 되잖아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돼요. 자, 색상을 구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정색, 빨간색 이런 거는 다 2.0이고요. 파란색은 3.0입니다. 파란색 3.0 보셨어요? 자, 이거 빨간색, 이거 2.0이고요. 이것도 빨간색 많아. 이렇게 다 2.0이에요. 다 2.0이고요. 3.0은 파랗게 하늘색으로 된 거 있죠? 얘가 3.0이에요. 자, 2.0은 속도가 480이에요. 초당 480. 근데 3.0은 초당 5000입니다. 10배 이상 빠른 거죠? 요즘 새로 나온 게 3.1이에요. 3.1. 3.1은 속도가 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로 해야 작업이 빨라지겠죠? 느린 것보단 빠른 게 좋은 거니까는. 예.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뭡니까? CPU 안에 연산장치, 제어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마다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걸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죠? CPU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속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저장 용량은 작지만 속도는 빨라요. 포맷. 포맷은 뭡니까?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포맷을 하면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면 내용이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포맷 요소 중에는 파일 시스템은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 등을 관리하는 이거는 전혀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주의해야 될 확장자가 있어요. EXE는 뭡니까? 실행 파일이에요. 우리가 아래 한가를 실행한다, 엑셀을 실행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확장자가 EXE예요.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INI는 뭐냐면요. 이니셜 파일이라 그래서 초기 값들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 값들이 들어있어요. 얘를 함부로 지웠다가는 설정 값이 지워지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sys는 뭐냐면 시스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시스템 파일.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 파일이에요. TMP는 temporary라는 파일의 줄임말입니다. temporary. 임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임시. 그러니까 TMP로 끝나는 애들은 다 지워도 돼요. 네. TMP는 temporary, TMP, temporary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니터에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하얗게 됐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백화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는데 가장 적절한 거.
자, 전원 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원이 안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얗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검해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에 문제가 생기면 내 컴퓨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상도의 범위가 있어요. 1000, 2000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나와요. 꺼멓게 돼요. 그러면 모니터 속에 들어있는 이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회로 모니터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정렬 기능. 정렬이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게 되는데 내림차순 하면은 큰 날짜가 위에 가는 건가요?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로 정렬되는 거는 이전 날짜가 작은 날짜고 최근 날짜가 큰 날짜잖아요. 그럼 오름차순이죠, 이거는. 날짜가 뒤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름차순을 하면 이전 날짜가 앞으로 가고 이 최근 날짜가 뒤로 오는 거고 내림차순 하면 오늘 날짜가 위로 가고 어제 날짜가 아래로 내려가야죠. 2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고자 한다 하는 건데 자, 결과가 다른 거를 찾아보래요. 어우, 참네. 지랄이네. 한번 해볼게요. D 에버리지가 뭐예요? 근데 다 D 에버리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D 에버리지는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과나무 번호, 나무 번호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데 INT 취하면 어떻게 되죠? INT 취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이하가 내려가죠.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이 평균 수확량이 5.5 그러면 어떻게 돼요? INT 하면 5가 되잖아요. 그렇죠. 트렁크는 뭐예요? 소수점에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5.5면 5가 나오는 거죠. 라운드 다운하면 어떻게 돼요? 5.5 그러면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근데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5.5 같으면 6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에버리지 문제가 아니라 INT 트렁크 라운드 다운하고 라운드를 아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문제 잘 냈어요. 예.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엑셀에 가서 삽입에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그림, 클립아트, 도형, 스마트아트. 근데 워드아트는 어디로 가 있냐면 텍스트 그룹에 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네요. 워드아트는 글씨 쓰는 거잖아요. 글씨. 그러니까 텍스트 그룹에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 쪽으로 가 있는데.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and 나이가 50세. 같은 줄에 들어가야죠. 같은 줄에. 2번은 뭐다?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이런 거죠. 3번과 4번은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조건은 항목이 가로로 나열돼야 됩니다. 위아래로 나열되는 조건은 없어요. 25번 이게 뭡니까? 처음 나온 문제예요. 저도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자 뭐라고 되냐면 고유적인 게 몇 개 있네요. 고유 볼게요. 이상용서부터 이진택까지 김수정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범위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에 중복되지 않은 고유적인 내용이 몇 개 있나 이거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8이 24개예요. 24개 중에서 지금 고유라고 되어 있잖아. 고유. 고유라는 말은 중복되지 않은 거. 지금 불합격이나 합격은 어떻게 돼? 중복되어 있죠.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얘는 중복되어 있잖아요. 컴마 1급, 컴마 2급이라는 글자는 중복되어 있는 글자는 없죠. 예. 그럼 총 몇 개가 있다? 10개가 되죠. 10개. 여기 성명이 9개가, 7개가 있고 위에 3글자 있으니까 총 10가지는 고유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합격, 불합격은 중복되는 거죠. 10개예요. 10개.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네. 아주 참신한 문제죠. 자, 그 다음 찾기 바꾸기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고요.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찾기에서 이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찾아라 그랬는데 만약에 찾기를 누르면 보통 다음을 찾아라 그러면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찾는 기능이 없어요. 이럴 때 Shift 키 누르고 다음을 찾기를 하면은 역으로 찾아요. 역으로. 아래 한글에서는 밑으로 위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다음 찾기는 오른쪽이나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위나 왼쪽으로 안 가요. 이때 역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Shift 키 눌러서 우리 보통 엔터 누르면 내려가고 Shift 엔터 치면 올라가잖아요. 탭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를 누른다라는 거. 이것도 있어요. 와일드카드 별표는 뭐다? 모든 것, 물음표, 특정 한 글자 이런 걸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매크로. 바로가기 키 수정할 수 있어요.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라 하는 거 있어요. 컨트롤 키랑 영문자를 쓰는데 대문자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Shift가 붙어서 영어가 나와요. 영문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바로가기 키가 뭐가 있어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B 굵게, 컨트롤 U 밑줄,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많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다 사용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지정하면 매크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컨트롤 C 눌러도 복사가 안 된다. 매크로가 작동된다. 이런 거죠. 이거 틀린 말입니다. 계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클릭해야죠. 데이터를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회 문제,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고사가 파란 거고 기말고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고사가 왼쪽에 있고 기말고사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걸 바꾸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꾼다? 데이터 선택을 눌러요.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여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서를 위로 올리면 기말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말 점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뭘 누른다? 데이터 선택을 누른다. 데이터 선택을 누른다. 29번. 29번은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A의 두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를 블럭을 설정해서 첫 줄. 이 첫 줄을 기준으로, 즉, 요렇게 블럭을 잡은 애들은 규격, 요렇게 블럭 잡은 애들은 분명, 요렇게 블럭 잡은 애들은 단가, 라고 이름을 정해주라는 건데, 이름 상자는 중간에 빈칸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분명이라는 이름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B3는 보시면, 한 칸이 떨어져 있잖아요.
한 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명하고 붙여주진 않고요. 품하고 한 칸 떨어져 있으면 밑줄 하나, 두 칸 떨어져 있으면 밑줄 두 개. 이렇게 들어가요. 뭔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국어 0 한 칸 띄고 수학 80, 70, 60, 50, 40, 30 이렇게 해서 수식에 가서 선택해서 만들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의 이름은 국어예요. 요거 이름은 0 한 칸 띄고 어가 될 수 없으니까 0 밑줄 하나. 얘는 밑줄 두 개, 빈칸 두 개죠? 빈칸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빈칸이 두 개 들어가요. 두 개. 요거의 이름은 국어예요. 요거 이름은 떨어져 있었잖아요. 0하고 한 칸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떨어진 것만큼 빈칸도 하나, 밑줄이 한 칸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두 개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품명이라고 했잖아요. 품명이 떨어져 있잖아요. 두 칸 떨어져 있는데 두 칸 떨어져 있으면 품, 밑줄, 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붙여서 나오진 않아요. 저번 문제는 약간 다른데요. 저번 문제는 품 한 칸 띄고 명 하고 보였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거고. 차트. Alt F1번이 뭐예요? Alt F1번 누르면 이거 얘긴데 지금 이렇게 블록을 잡고 이름하고 뭐 이렇게 블록을 잡고 Alt 뭐? Alt F1번? Alt F1번 누르면 뭐가 된다고? 아무런 반응 없는데? Alt F1번? 차트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졌죠? Alt F1번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어디가 만들어졌어요? 별도의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자, 보세요. 이거 빼버리고 컨트롤 F1번 누르면 얘가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건데 Alt F2번? Alt F1번 누르면 여기 만들어진다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차트 이동을 해서 지금 새로운 시트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네요. 그렇죠? 예. 틀렸네. 이게. 자, 요건 뭡니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펼쳐지는 거죠. 거밀처럼. 방사형 그래프라 그래요. 방사형 그래프.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다.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관계를 보여줘요? 숫자 그룹을 어떻게 해줘? 이건 아니죠. 틀린 말이고요. 이건 뭔가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서 매크로를 기록했어요. 여기다 두고.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매크로 1번을 기록하면은 뭐가 입력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다 놓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성적 현황이 어디 생깁니까? 얘 오른쪽에 생겼죠? 얘 상대 참조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타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얘 여기다가 명령을 걸면 여기 나오겠지. 성적 현황이라는 글자 여기 나타나겠지. 뒤에 세 번째. 상대 참조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 현황이라는 글자는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얘도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카운트 이프. 지금 학생 수를 표시하는 건데 썸이프는 아니죠. 썸이프는 뭐야? 합계 구하는 거잖아.
카운트 if를 써야 된다는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간다는 건 알아야 되겠고. 그럼 뭐 안 봐도 2번이지 뭐. 1번은 카운트 if는 맞는데 달러가 안 들어갔고.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쫙 내려야 되거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페이지 설정에서 옳은 것은 참 어려운데 눈금선 페이지 설정에 가볼까요? 자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보기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에 가서 페이지 설정이나 또는 인쇄 가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잖아요. 인쇄 미리 보기 여기 가서 페이지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페이지 설정에서 뭐 하라고요? 눈금선은 어디에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보여? 차트죠? 시트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눈금선, 행렬 머리글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셀에 메모를 표시한 대로 인쇄하거나 셀 메모 메모가 현재 없으니까 얘가 안 나오는 거. 메모가 있으면 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배율은 설정할 수 없다는 게 있죠. 그렇죠?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수록 설정할 수 있다. 셀에 설정한 게 아니고 보세요. 여기다가 메모를 삽입을 했어요. 그럼 이거 미리 보기 들어가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럼 시트에 표시된 대로 메모가 나와요? 없잖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메모를 표시해 놔야 돼. 이렇게 표시해 놔야 이때 미리 보기를 하면 이때 보일 건지 아니면 얘를 끝에 가서 따로 출력할 건지 하는 기능은 있죠. 네. 배열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배열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 맞춤으로 놨어요. 그래서 높이, 너비를 1로 잡았어요. 그럼 뭐야? 한 장 안에 다 출력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장에 출력되나? 86%로 축소되는데? 86%?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두 장 분량이에요.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오는 분량인데 이 두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줄이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 그럼 한 페이지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페이지 축소가 돼서 한 페이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86%로 축소가 된 셈이 된 거예요. 예, 맞아요. 뭐 어려운 문제죠. 안 해봐서. 자, 이건 뭡니까? 12.8, 13.8이니까 일식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14.8 나오겠죠. 13.8만 쭉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13.8만 나오겠죠? A, B하고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면 어떻게 돼요? A, B 나와요. A, B 다음에 C가 나온다는 규정이 없어요. A, B 다음에 C가 나올 것처럼 느낌은 오지만 C는 아니에요. 그냥 A, B가 되고요. B를 들여가면 B만 나오고요. 네. 세 번째가 틀린 겁니다. 이것도 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화면 상단에 제목 표시를 현재 작업한 명령 이거 기본 정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위에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섹션 16번 문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뭔데? 제목 표시래요. 현재 작업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거 어디입니까? 상태 표시래요. 밑에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매크로가 없다고 하는지 밑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얘는 제목 표시는 제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일명이나 폴더를 보여주는 거고요. 현재 작업 상태를 보여주는 거는 상태 표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태 표시. 보여주는 동네가 달라요.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죠.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게끔 가장 적절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뭐냐라고 했는데 예측하는 거지, 예측. 자, 시나리오 관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피벗 테이블도 아니고 목표값 찾기죠. 내가 매달 얼마씩 냈으면 좋겠는데 이때 기간을 조정하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값 찾기 하는 거죠. 답은 목표값 찾기. 이건 뭡니까? 8월 2일, 8월 2일, 8월 2일, 8월 3일, 8월 3일. 연도가 같은 거를 제거하래요. 그럼 어떻게 제거돼요? 8월 2일 3개 중에 2개 사라지고 8월 3일 2개 중에 하나 사라지겠네. 그렇죠? 몇 개 남아요? 5개 중에 3개 사라지니까 2개 남죠? 처음 8월 2일 거하고 처음 8월 3일 거 2개는 남아요. 나머지 중복되는 3개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지되는 거는 몇 줄? 2줄. 2줄 남는 거죠. 이게 뭔가 보세요. 라지가 뭐예요? A의 두 번째, 이 번호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게 뭐예요? 4니까 5죠, 5. 5를 찾는 거죠? 5. 네 번째로 큰 게 5 아닙니까? 제일 큰 건 8이고, 7, 6, 5.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뭐를 찾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목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학 점수인데? 수학 점수면 88점 아닙니까? 5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항목이 88점이잖아요. 그러네, 뭐, 88점. 40번, 틀 고정. 틀 고정은 더블 클릭해서 틀 고정하는 게 아니고, 창 나누기를 했을 때 더블 클릭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틀 고정은 메뉴판에 가서 틀 고정 취소를 꼭 눌러야만 돼요. 틀 고정은 시험에 자주 나오네요. 그 다음, 다 풀었다.